달걀은 정말 완전 식품일까요? 많은 분들이 달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며 매일 섭취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달걀 한 개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고 비타민 A, D, E, B12와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유지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며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능력과 대사 기능이 변화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위장의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운동 능력도 약해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단백질 대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달걀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오히려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심지어는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달걀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섭취량입니다.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의 달걀 섭취가 적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소화 기능이 비교적 활발하고 근육량 유지를 위한 단백질 필요량도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이 되면 하루에 1개 정도로 줄이거나 격일로 1개씩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져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달걀의 조리 방법 역시 노년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천하는 조리법으로는 먼저 반숙 삶은 달걀이 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후 6분에서 7분 정도 삶아서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단백질이 적당히 응고되어 소화가 쉬우면서도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도 좋은 선택입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조리하여 크리미한 질감을 만들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버터나 기름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찜 역시 노년층에게 적합한 조리법입니다. 달걀을 잘 풀어서 체에 걸은 후 찜기에 부드럽게 쪄내면 소화가 잘 되는 달걀 요리가 완성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리법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익힌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10분 이상 삶은 달걀은 노른자가 푸르스름하게 변하면서 황화수소가 생성되는데 이는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달걀 역시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을 섭취하는 시간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달걀을 드시는데 노년층에게는 점심이나 저녁에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위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점심시간에 다른 음식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섭취하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달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천천히 잘 씹어서 드세요. 노년기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치아 상태도 약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에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달걀만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채소나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더 바람직합니다. 건강 상태별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고혈압이 있는 경우 주 3회에서 4회 정도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자체보다는 조리할 때 사용하는 소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슬리, 바질,
로즈마리와 같은 허브는 항산화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 관리를 위해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흰 빵이나 흰 쌀밥과 함께 달걀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신 통곡물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와 같은 녹색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섭취를 제한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른자를 제거하고 흰자 위주로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순수한 단백질만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의 영양학적 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 감소, 즉 근감소증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도 저하됩니다. 달걀의 고품질 단백질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고 근육량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달걀에 함유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 건강 측면에서도 달걀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걀에 함유된 콜린은 뇌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며 이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도 달걀은 도움이 됩니다. 달걀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황반부에 축적되어 유해한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이들 성분은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며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백내장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바른 달걀 선택과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달걀을 고르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생산일자가 최근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의 상태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껍질이 깨끗하고 매끄러우며 크랙이나 얼룩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달걀을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신선한 달걀입니다. 오래된 달걀은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여 공기층이 커지기 때문에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달걀의 크기는 영양가에 큰 차이를 주지 않으므로 가격과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년층의 경우 한 번에 먹는 양을 고려하여 중간 크기의 달걀을 선택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보관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4도씨 이하의 냉장고에서 보관하되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냄새를 잘 흡수하므로 다른 냄새가 강한 식품과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2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달걀은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식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색 채소는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 C와 식이섬유를 제공하며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토마토, 피망, 양파와 같은 채소들은 달걀과 함께 조리하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조합이 됩니다. 통곡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와 같은 통곡물은 복합 탄수화물과 비타민 B군을 제공하여 달걀의 영양을 보완해 줍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단백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을 과일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귤류는 달걀과 함께 섭취할 때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들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료진의 지도하에 섭취해야 합니다.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달걀의 지방 성분이 담낭 수축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석이 있거나 담낭염이 있는 경우에는 달걀 섭취 후 복통이나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을 잘 관찰하면서 섭취해야 합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달걀 알레르기는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두드러기, 호흡곤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보카도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달걀의 단백질과 잘 어울립니다. 아보카도 토스트 위에 반숙 달걀을 올려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여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조혈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달걀의 영양을 보완해 줍니다. 달걀 요리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허브를 활용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딜, 차이브, 파슬리 같은 허브들은 달걀 요리에 신선한 맛을 더해주며 항산화 성분도 제공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적당량 사용하면 건강한 지방을 추가할 수 있고 달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줍니다. 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달걀 조리법으로는 달걀 수프가 있습니다. 맑은 육수나 채소 육수에 달걀을 풀어 넣어 부드럽게 끓인 수프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달걀죽 역시 좋은 선택입니다. 쌀죽에 달걀을 풀어 넣어 끓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고 소화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달걀의 영양 성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개의 달걀에는 약 70칼로리가 들어 있으며 이 중 단백질이 6g, 지방이 5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생물가가 100에 가까워 인체에서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달걀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이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비율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달걀에는 또한 셀레늄, 인, 요오드와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이는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달걀을 구입할 때 유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달걀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사 사육 달걀, 유기농 달걀, 오메가-3 강화 달걀 등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 사육 달걀은 닭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산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 자란 닭의 달걀입니다. 유기농 달걀은 화학 농약이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른 닭의 달걀입니다. 오메가-3 강화 달걀은 아마시나 생선 기름을 먹인 닭의 달걀로 일반 달걀보다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습니다. 노년층에게는 염증 감소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의 보관 중 주의사항으로는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어 실온에 오래 두었다가 다시 냉장 보관하는 것을 반복하면 달걀의 품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 껍질에 묻은 이물질을 씻어내고 싶더라도 보관 전에는 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껍질에는 자연적인 보호막이 있어 세균의 침입을 막는데 물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제거되어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달걀 섭취와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들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달걀을 전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금기는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달걀 노른자는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달걀을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더 바람직합니다. 달걀의 색깔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더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달걀 껍질의 색깔은 단순히 닭의 품종 차이일 뿐 영양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달걀은 노년층에게도 여전히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개 정도의 적당한 양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다른 영양소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섭취한다면 달걀은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조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달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달걀은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